청춘, 푸를 청해 봄춘. 계절이 지나 피었던 꽃이 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가지가 메말라도 우리 청춘의 푸른 봄은 늘 함께하길. 반갑습니다. 청춘왕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청중왕입니다. 저는 오늘 녹음을 맡은 여진 DJ, 정민 DJ, 예진 DJ. 은별 DJ입니다. 7월의 첫 녹음인 만큼 날씨에 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요즘 날씨 너무 덥지 않나요? 맞아요. 더운 날씨 때문에 모두 여러분들의 일상이 조금 달라졌을 것 같은데 요즘 날씨, 이번 여름에 대한 루틴의 변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정민 DJ는 변화가 생긴 게 있나요? 저는 원래 항상 아침에 무조건 샤워를 하는 편인데 여름에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무조건 밤에 다 완전 깨끗하게 씻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는 간단하게 샤워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물을 맞지 않으면 눈이 안 떠져서 저는 무조건 눈 뜨자마자 핸드폰 알람만 끄고 바로 물을 맞아요. 맞아, 샤워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야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엄청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자두를 5알 먹고 잤어요. 진짜 많이 먹네. 예진 DJ는요? 저는 요즘에 설빙이랑 다시 사랑에 빠져서 진짜 하루에 한 번씩 시켜 먹는 것 같아요. 오, 설빙. 재력이. 아니 근데 또 다른 빙수집보다 그쵸. 설빙 처음 생겼을 때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빙수 가격을 보면 맞아요. 설빙이 착한 편이라는 생각이. 묘화정이나 이런 것들을 맞아요, 비하면 맞아요. 그래서 요즘 인절미 설빙을 시켜 먹고. 맛있겠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면 꼭 밤에 시켜서 살이 찔 것 같아요. 야식으로 먹고. 그리고 해 뜨는 시간이 달라졌잖아요. 맞아요. 해 지는 시간도 너무 길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돼요. 늦잠 자고 싶은데. 오. 방학인데 햇빛 때문에 저는 눈 전혀 그래요? 전혀 지장이 없고. 그렇구나. 여진 DJ는 뭐 달라진 거 있나요? 저도 정민 DJ처럼 좀 상큼한 거를 먹게 되는 것 같은데 본가에서 매실 원액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루에 한 번씩 꼭 타먹고 있어요. 그걸 먹지 않으면 맛있겠다. 진짜 하루를 보낼 수 없을 정도로 넣고 얼음 동동 띄어가지고 먹으니까 진짜 여름이 온 것 같더라고요. 은별 DJ는 어떤가요? 저도 다 새 DJ분들이랑 비슷한데 여기 저거는 자기 전에 샤워한다. 막 더 집에 있게 된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꿉꿉함을 견딜 수 없어서 일어나자마자 거실로 가서 바로 에어컨 틀고 제습 틀어놓고 요즘 더운 것도 더운 건데 너무 습해서 맞아요. 그게 더 미치겠어서 제습을 항상 켜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 집에 계속 있고 그리고 뭔가 계속 물을 마시게 되고 물에 빠지고 싶고 이래서 바다 여행 기차표도 예약해놨어요. 우와. 어디로 가요? 묵호를 가려고 하는데 강릉 아래에 있는 좋겠다. 가서 빠질 생각입니다. 네, 이제 정말 여름이 왔고 앞으로 더 뜨거운 여름이 다가올 것 같아서 살짝은 무서운데요. 그래도 모두 새로운 루틴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그날 알았지 이럴 줄 이렇게 될 줄 두고 생각날 거란 걸
다양한 작품에 대해 왁자지껄 떠들어보는 시간. 제잘. 오늘 제잘제잘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작품은요. 제주의 바다처럼 잔잔하지만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입니다. 여름과도 참 잘 어울리는 이 작품, 은별 DJ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삶의 끝자락, 절정 혹은 시작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옴니버스 드라마입니다. 이병헌, 신민아, 한지민, 김우빈 등 믿고 보는 배우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각자의 사연이 따로 또 함께 얽히면서 가족, 사랑, 우정, 상처와 회복, 다양한 이야기를 따뜻하게 풀어내는 작품입니다. 다들 이 드라마 보셨나요? 저는 진짜 재밌게 봤어요. 왜냐면 배우분들이 다 연기를 너무 그쵸. 잘하셔서 그리고 작가님한테 감탄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옴니버스라는 거를 국어 교과서에서만 배웠지 그쵸, 이렇게 그쵸. 작품으로 실현된 거는 처음 보는 느낌이라서 진짜 신선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하나 스토리가 좀 다 우리네 이야기 같아서 좀 너무 사실적이라 약간 보기 힘든 장면들도 있었지만 마음이 아파서 근데 또 너무 재밌게 본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이병헌 배우님이 막 뭐 파는 거 그런 거는 아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런 녹음 어떻게 했지? 하면 신기해하면서 봤어요. 정민 DJ님 봤나요? 저는 지금까지 소개한 드라마를 하나도 안 봤는데 그냥 드라마를 원래 잘 안 보는 거보다. 맞아요. 이것도 안 봤어요. 네, 부끄러울 일은 아니죠. 맞아. 근데 이거는 클립으로 몇 번 본 것 같은데 혹시 이게 노윤서 배우가 맞아요. 나오는 게 맞나요? 맞아요. 고등학생으로 맞아요. 나왔던 그 것 클립 같은데. 몇 개는 본 것 같은데 옴니버스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신기하네. 여진 DJ는 봤나요? 네, 저도 사실 이 드라마를 안 보긴 했거든요. 근데 클립으로 조금씩 뜨는 걸 봤는데 진짜 예진 언니 말대로 그 삶을 진짜 잘 그려냈다라는 느낌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최근에 폭삭 속았수다처럼 되게 사실적으로 보기에도 되게 사실적인데 맞아요. 이야기도 진짜 사실적이라는 평이 많아서 꼭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드라마입니다. 저 예진 DJ가 아주 재밌게 봤다고 해서 저도 봤다고 해주고 싶었는데 저는 1화만 한 3번 도전하고 근데 저는 공감이 가요. 왜냐면 저도 네, 1화가 너무 보기 힘들었어요. 왜냐면 차승원 배우님이 나오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발톱이 다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너무 리얼해서 끄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아니 뭔가 약간 이것만 넘으면 뭔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또 1화 보고 맞아. 또 넷플릭스에 그 최근 본 그거 떠 있잖아. 계속 1화만 떠 있는 맞아.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너무 공감이 가요. 이 드라마가 진짜 너무 리얼해서 좀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뭔가 약간 이거는 딱 땡길 때 봐야 될 것 같은 뭔가 남이 보라고 해서 뭔가 유명하다고 해서 제가 홍대병 걸려가지고 또 남들이 다 좋다는 거 따라가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1화만 여러 번 보고 근데 클립으로는 대략적으로 에피소드들은 알고 있어요. 그 노윤서 배우가 그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된 에피소드도 그렇고 맞아요. 그 이병헌 배우가 그 어머니랑 그 오열하는 장면 그것도 봤고 그래서 약간 조금씩 알고 있어서 미루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직 다 보지는 못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다 봤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힘든 드라마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온 이유는 이 배경이 일단 제주도고 여름이니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드라마는 명대사가 진짜 많아요. 왜냐면 우리네 이야기니까. 그래서 오늘 다루고 싶은 첫 번째 명대사는 2화 중에 동창회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노래방에서 이정은 배우와 차승원 배우가 위스키 온 더 락 노래를 부르면서 듀엣 무대를 선보이는데요. 분위기는 분명 흥겹고 웃긴데 가사에선 세월에 대한 깊은 울림이 느껴져서 가져와 봤습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나쁜 것만은 아니야. 세월의 멋은 흉내낼 수 없잖아. 멋있게 늙는 게 더욱더 어려워. 저는 이 가사를 처음 딱 들었을 때 순간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 가사를 들으니까 문득 그냥 나이 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요. 멋있게 늙는다는 게 뭘까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멋있게 늙는 거 이거 자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도요. 왜냐하면 제가 사는 동네가 약간 어르신들이 많아서 대중교통을 타면 어르신이 되게 많은데 그럴 때마다 내가 만약에 저 나이가 되면 어떤 모습일까를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3, 40대 아니면 5, 60대가 됐을 때 지금보다는 뭔가 조금 더 여유롭고 근데도 재미있게 살고 건강하고 그리고 좀 젊은이한테 모질게 굴지 않고 좀 힘도 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간 장도연님처럼 좀 그런 느낌으로 살고 싶다고도 생각을 했었고 또 주름이 예쁜 할머니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약간 나이 들면 그 어떻게 살았는지가 주름에서 보인다고 해서 맞아요. 그 웃는 주름이 강한 할머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좋은데요? 멋있는데요? 저는 이거 진짜 할 말이 많은데 뭐죠? 해봐요. 다 해봐요. 진짜 다 해도 돼요? 저 네. 다 진짜 해보세요. 한 너무 시간 동안 좋아요, 떠들 수 너무 있는- 좋아. 아니 제가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요즘도 유독 진짜 많이 하고 그리고 뭔가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이 다 약간 이런 느낌의 책들? 뭔가 약간 좋은 사람만 담은 책들도 분명 있었지만 약간 반면교사가 돼서 아 이렇게 살진 말아야겠다 하는 책들도 있었고 그래서 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 속도도 빨라진 거 봐요 지금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질문을 보고 생각이 난 건 멋진 어른을 본 경험을 말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SNS에서 어떤 카페 사장님이 네. 카페 알바생과 카톡한 걸 캡처해서 올린 사진을 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 알바생이 사장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사장님 제가 이 컵을 깨버렸다 너무 죄송하다라고 했는데 저거 봤어요. 봤어요? 네. 그 사장님이 꼴도 보기 싫었어 그 컵 너무 저 잘했다 이거 알아요. 네, 네. 너무 잘했어 이런 카톡 캡처가 있었는데 너무 그 사장님이 센스 있으시고 맞아. 멋지다. 그 알바생이 얼마나 실수해서 발발 떨었겠어요. 이 컵 배상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별 생각 다 했을 텐데 그 재치 있는 어른의 한마디로 알바생을 진정시켜줘.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약간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 실수를 그 윗사람 혹은 주변 사람이 센스 있게 넘어가 주는 게 진짜 멋진 어른의 모습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말하고 싶은 게 네. 제가 그 영케이의 키스 더 라디오라는 라디오를 엄청 좋아했는데 거기서도 어른의 실수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온 방송 일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어떤 거죠? 일단 그 처음에 도입부 멘트였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영케이의 빙의에서 어린 시절엔 연필 혹은 샤프로 글씨를 썼기 때문에 언제든 지우고 다시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이후엔 주로 볼펜으로 사용을 하면서 완벽한 수정이 어려워졌죠. 잘못 쓰면 두 줄을 긋거나 수정액으로 덮어야 하는데 그럼 흔적이 남잖아요. 이렇게 어른의 실수는 흔적이 남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흔적이 남았다고 실패한 페이지는 아닙니다. 나의 도전, 그때의 상황 오류,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페이지일 뿐이니까요. 그러니 볼펜으로 까맣게 덮인 실수를 보고 너무 자책하거나 괴로워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밤 10시 함께 쓰는 추억의 페이지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 DJ 영케이입니다. 이렇게 하고 방송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 감동적인. 방송을 정말 좋아해요. 뭔가 실수를 넘어가는 어른의 자세 같기도 하고 남한테도 관대하고 나에게도 관대하자 이런 게 뭔가 멋진 어른의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즘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끝났어요. 정말 길었죠? 별로 안 길었는데요? 실수를 키워드로 잡고. 유연한 모습. 그러니까요. 맞아요.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진짜 많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1년 뒤엔 또 생각이 바뀌어서 내가 지난번에 했던 말은 너무 어린 생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그럼 내가 지금 하는 말도 10년 뒤에 내가 보면 쟤 너무 어리다, 생각이 어리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고 그래서 말을 하기 좀 무섭기도 한데
근데 일단 멋있게 늙는 것. 사실 저는 공원 가서 산책하고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그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잡고 걸어 다니시는 거 보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그냥 맞아, 모르시는 맞아. 분들인데도 아, 저건 진짜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거? 그냥 잘 늙어가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공원에 갈 때마다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잡고 저렇게 걸어 다니는 거. 그런 어떤 로망 같은 게 있고, 그리고 또 멋있게 늙는 것에는 약간 겸손, 감사, 이런 키워드를 빼먹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인생이 뭔가 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그게 잘 되든 못 되든 항상 운이라는 요소가 개입하고 뭔가 노력도 분명 필요하지만 항상 한 스푼의 운은 따라줘야 하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겸손과 감사? 이걸 할 줄 아는 어른? 그래서 그걸 또다시 뭔가 사회든 아니면 젊은이든 다시 베풀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 그게 멋있게 늙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은별 DJ 말에 공감했던 게 재치 이런 것도 좀 센스 필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버스를 탔는데 그냥 일반 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노약 좌석 아니고. 근데 할머니 한 분이 되게 쇼핑백 같은 걸 많이 드셨는데 제 앞에 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으시라고 자리를 비켰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약간 버럭? 하시면서 요즘은 젊은이가 더 힘들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계셨던 다른 어른들이 다 터지셨어요. 빵 터지셨어요. 요즘은 젊은이가 더 힘들어! 이 한마디에. 그래서 귀여우시다. 저도 자리 못 비켜드리고 앉아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할머니 짐만 이렇게 받아서 들어드렸는데 아무튼 그냥 이런 재미?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민 DJ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일단 간단한 키워드로 말하면 배울 의지가 항상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늙을수록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 주관이 생기고 그런데 사실 지금 세상도 엄청 빨리빨리 바뀌고 맞아요. 뭐 하나 못 따라가면 사실 일상생활이 조금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나이가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거나 않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항상 배울 의지가 있는 사람이 저는 겸손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배울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멋있는 어른을 본 경험은 사실 멋있다라는 게 그냥 예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프랜차이즈 카페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어르신분들도 좀 종종 오셨거든요. 근데 저는 잠깐 그분들을 뵌 거잖아요. 근데 그 찰나의 순간에서도 그 사람이 태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말투랑 행동이랑 그런 거에서 그냥 사실 그냥 처음 본 사람이니까 당연히 존댓말로 뭐 주세요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 안 그러신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서 맞아요. 그냥 기본적인 예의만 잘 지켜도 저는 멋있게 늙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들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정말 멋있는 어른이 되길 바라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 마지막 장면 글귀에 대해서도 같이 제잘 해보고 싶은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명 하나. 우리는 이 땅에 괴롭기 위해, 불행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 모두 행복하세요. 이 문장을 마지막으로 드라마가 끝나는데요. 이번에는 행복에 대한 DJ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했던 질문이랑 양대산맥으로 요즘 진짜 많이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합치면 행복한 어른이 되는 법 약간 이런 진짜 생각이 많은데 이것도 뭔가 행복에 대한 생각은 옛날에는 뭔가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어느 분야의 1인자가 돼야 될 것 같고 막 선물도 많이 받아야 진짜 완전한 행복을 할 것 같고 돈도 많아야 될 것 같고 이랬는데 그냥 요즘 하는 생각은 그냥 관계 속에서 오는 사소함? 꼭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냥 진짜 여기 사소한 행복한 거를 와다다다 써놨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데 버스가 내리자마자 바로 왔다. 라든지 신호등이 바로 바뀌었다든지 수업이 20분 일찍 끝났다든지 아니면 휴강을 한다든지 그리고 산책을 나갔는데 밤 공기가 너무 선선해서 좋다든지 아니면 제가 이거 진짜 맨날 말하는 사소한 행복함인데 진짜 지쳤던 날 딱 집에 와서 아이패드로 유튜브를 딱 켰는데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들이 영상을 연속으로 이렇게 올렸을 때 그것도 정말 행복하고 맛있는 메뉴를 발견했을 때도 정말 행복하고 얼마 전에 이디야에서 수박 주스를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수박을 진짜 간다는 생수박을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정대건 작가님 그 금류라는 책으로 유명한 작가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홍대병에 걸려서 금류는 뭔가 읽어보기가 너무 유명해서 그래서 정대건 작가님의 다른 책을 찾아보다가 그냥 정말 금류 작가라고 하길래 그냥 금류 말고 딴 거 읽어볼까라고 해서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GV 빌런 고태경이라고 아주 짧게 소개하자면 GV 그 영화 시사회라고 하긴 그렇고 관객이 같이 질문하고 그거 대답하고 이런 GV라는 거에서 GV 빌런 고태경이라고 어떤 고태경이라는 사람이 GV마다 와서 이 영화 이것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속 모든 영화 GV에 가서 딴지를 걷는 거예요. 근데 그 짓을 당한 감독이 저 사람이 궁금하다 해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다큐 영화를 찍는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제가 인생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위로도 많이 받았고 우연히 그냥 읽어볼까? 했던 책이 재밌을 때 이럴 때도 전 너무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서 요즘 이런 것들 때문에 행복하고 행복에 대한 생각도 저는 그냥 사소한 게 모여서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진 DJ는 어때요? 저는 행복이라는 게 어렸을 때는 되게 선물 받는 거 뭐 이런 뭐가 이벤트가 있어야 한다고 맞아요. 생각했는데 커갈수록 이벤트가 없는 삶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 맞아. 내가 고민이 없는 상태, 편안한 상태, 잠이 잘 오는 상태라고 해야 되나? 자기 전에 침대에 딱 누웠는데 걱정이 없이. 걱정이 없어. 그냥 발 뻗고 잘 잘 수 있어. 이게 가장 행복한 상태가 아닌가. 왜냐하면 맞아. 크면 클수록 신경 써야 하는 일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 울지 마. 그리고 이게 눈물 나. 인간관계가 넓어지니까 더 내가 챙겨야 할 사람들이 늘어나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30대, 40대가 됐을 때 엄마 아빠의 고민이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라고 맞는 것 생각하고 그러려면 뭔가 내 주변까지 챙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도 사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좀 온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저한테 요즘 행복은 아까 설빙 맨날 시켜 먹는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거 꼭 같이. 엄마랑 그치. 먹든가 뭔가 가족들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맛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먹기 많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랑 설빙 먹는 게 요즘 좀 행복하고 그다음에 뭐 그거 먹으면서 남동생이랑 대화한다든지 아빠랑 연락한다든지 뭐 그런 게 전 행복해서 네, 근심 걱정 없이 내 사람들과 무언가 하는 상태. 너무 공감이 간다. 진짜? 근심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다는 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맞아. 정민 DJ는 어때요? 저도 이걸 보고 약간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느끼는 행복의 기준. 근데 제가 행복 약간 예진 DJ랑 은별 DJ랑 좀 비슷하거든요. 약간 혼자 네. 편하고 즐거운 상태. 그래서 뭐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집에서 하루 종일 뭐 유튜브 보면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논다거나 약간 이런 거는 편하다 즐겁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사실 진짜 나 지금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사실 예진 DJ가 말한 것처럼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때는 그냥 나 혼자 있을 땐 편하다, 지금 좋다 요 정도인 것 같고 얼마 전은 아니고 예전에 인터넷에서 본 게 있는데
사실 사람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다들 그쵸. 먹고 살기 힘들고 항상 행복을 느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차피 다 사는 거 비슷한데 그러면 승자는 행복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려면 그냥 행복의 역치를 낮춰야 된다. 라는 글을 봐서 은별 DJ 말처럼 사소한 거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되면 그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맞아요. 여진 DJ는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엄청 크게 뭐 난 무조건 행복해야 돼. 약간 이거로 하면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고 맞아요. 그냥 사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그때그때 와 너무 좋아 약간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행복하면 생각나는 키워드가 그냥 약간 습관처럼 되뇌이는 말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거예요? 막 엄청 스트레스 받거나 뭐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일 때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너무 불행하다고 느낄 때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전 그때마다 이거 못한다고 뭐 내 인생이 쪼개지나 그냥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그냥 자주 되뇌이는 것 같아서 그게 먼저 생각이 났어요. 그냥 살면서 그냥 웃으면서 살면 되지. 이런 게 그냥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좋은데요? 이렇게 자기만의 주문이 있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잘제잘 얘기를 한번 나눠보니까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여름맞이로 정주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제잘제잘 했던 위스키 온 더 락 노래 들으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그날은 생일이었어 지나고 보니 나이를 먹는다는 것 나쁜 것만은 아니야 세월의 멋은 흉내낼 수 없잖아 멋있게 늙는 건 더욱더 어려워 비 오는 그날 저녁 카페에 있었다 겨울 추위에 스웨터 창가에 검은 도둑 고양이 감당 못하는 서늘한 밤의 고독 그렇게 세월은 가고 있었다 아름다운 것도 즐겁다는 것도 모두 다 욕심일 뿐 다만 혼자서 살아가는 게 두려워서 하는 얘기 얼음에 채워진 꿈들이 서서히 녹아가고 있네 혀끝을 감도는 위스키 on the rock 초성으로 만든 단어를 이용해 서로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초성 밸런스 게임.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방학에 소중한 추억을 만드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진행할 초성은 시옷 지읒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시옷 지읒으로 만든 첫 번째 단어는 사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밸런스 게임 바로 읽어볼게요.
내 눈으로 순간을 온전히 느끼지만 사진으로 남길 수 없는 삶 대 매 순간 사진으로 남기지만 당시 감정은 흐릿한 삶. 은별 DJ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일단 전자인데요. 내 눈으로 순간을 온전히 느끼지만 사진으로 남길 수 없는 삶. 고민을 하긴 했어요.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기록하는 것도 좋아해서 후자도 괜찮지 않나 싶었는데 왜 전자를 골랐냐면 가장 큰 이유는 네. 제가 작년 겨울에 콘서트 갔던 경험인데 그 콘서트에서 모든 건 후회 안 해요. 그 콘서트를 예매한 것도 거기에 간 것도 거기서 즐긴 것도 후회 안 하는데 유일하게 후회하는 점이 마지막쯤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가 딱 나왔는데 이거를 그 찰나의 순간에 약간 딜레마를 겪었어요. 이걸 지금 찍고 즐겨야 하나? 아니면 진짜 이 순간을 온전히 카메라를 내려놓고 즐겨야 하나? 난 이거를 내가 이 노래를 들었다라는 자랑으로 올려보고도 싶은데 또 이 순간을 그냥 온전히 느끼고도 싶어. 그래서 제가 1절은 찍고 2절은 뛰어놀았거든요. 현명한데요? 그렇게 했는데도 너무 후회돼요. 1절을 찍으면서 뛰어노는 게. 그때 영상 보면 진짜 웃기거든요. 뭔가 엉거주춤하게 뛰는 느낌에 그러니까 카메라로 찍고 있으니까 따라 부르지도 못하고 뭔가 온전히 그 노래를 못 즐긴 기분? 그래서 그냥 어차피 나중에 다 올라오는데 그냥 뛰어놀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사진보다는 눈으로 담는 추억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 눈으로 순간을 온전히 느끼지만 사진으로 남길 수 없는 삶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진 DJ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은별 DJ 말할 때 웃음을 참았었는데 왜냐하면 저도 이거 보자마자 콘서트가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쩐지 너무 웃더라. 왜냐하면 진짜 콘서트 갈 때마다 가는 일이 삶에 있어서 흔한 일도 아니고 그쵸. 너무 중요한 이벤트니까 가면은 진짜 남기고도 싶은데 남기면 또 그렇게 막상 많이 보지는 않는데도 그렇죠. 또 내 폰에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맞아. 그런데도 이거 지금 따라 불러야 재밌는데 이 마음에 항상 저도 딜레마를 겪는데 저도 전자를 고를 것 같아요. 내 눈으로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거. 저도 은별 DJ처럼 1절은 찍고 2절은 자주 따라 부르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2절이 더 행복하다는 기분을 받았어요. 네. 그 진짜 그 사람들 다 같이 노래 부르고 맞아요. 가수도 내 눈으로 직접 맞아요. 보고 그 제니 콘서트에서 제니가 카메라로 찍지 말고 폰 다 내려놓고 뛰어 막 이런 영어로 막 말한 게 너무 멋있었는데 제니 입장에서 보면 또 공감이 가요. 맞아. 내가 막 열심히 맞아. 춤추고 있는데 다 즐기진 못하고 맞아. 카메라만 들이밀고 있으면 흥이 안 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사진은 진짜 곳곳에서 더 맞아. 고화질로 올라와요. 맞아. 그래서 그냥 그 순간순간 온전히 느끼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민 DJ는요? 저는 되게 일상적인 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자랑 후자를 엄청 고민하다가 후자를 고르긴 했는데 저는 매 순간 사진으로 남기는 걸 선택한 이유가 사실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서 저는 사진을 많이 찍는 편이거든요. 근데 전자를 고민한 이유는 내가 그 사진을 찍고 싶을 만큼 온전히 못 느끼면 그게 사진을 찍어서 남기는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후자를 고른 큰 이유는 제가 블로그를 고2 때부터 되게 정기적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썼었고 고2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썼었는데 그래서 엄청 세세하게 썼단 말이에요. 그냥 일주일에 찍은 사진 거의 다 이상한 사진들 빼고 다 사진 첨부해서 이때 이랬다 이런 식으로 재밌었다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한 1, 2년 지나고 나서 다시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이랬나? 이런 순간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 엄청 되게 재밌어 보이고 맞아요. 친구들이 엄청 재밌어 보였는데 맞아, 기억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감정이 흐릿해도 저는 그냥 사진으로 남겨서 제 기억에 간직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후자를 골랐어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맞아. 예진 DJ는요? 사실 저도 이거 만들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정민 DJ랑 비슷한 게
아빠가 어렸을 때 사진 찍는 걸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 사진이 진짜 많아요. 와. 근데 이게 아빠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막 저장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아니 뭐 얼마나 오래 전이라고. 그 정도 오래전 아닌데 그래도 우리 지금은 핸드폰으로 바로바로 그쵸, 공유가 그쵸, 되는데 그땐 스마트폰이 아. 없었으니까 다 카메라로 찍어서 메모리 맞아. 카드 옮겨서 CD로 구워야 되는 딱 그런 거였거든요. 번거로웠죠? 좀 번거로웠죠. 근데 아빠가 그걸 다 해주니까 저는 이제 컸잖아요. 커서 보면 너무 고맙고 진짜 물론 그 당시 기억 감정은 흐릿하죠. 어리니까. 그쵸. 근데 너무 아름답고 그냥 좀 좋거든요. 그때 햇빛, 그때 온도. 기억은 안 나죠? 기억은 안 나. 감정은 분명 흐릿한데 그냥 너무 좋아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엄마 아빠가 그 사진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그게 너무 따뜻해요. 나는 기억이 좀 흐릿한데 엄마 아빠 기억은 좀 더 선명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후자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난 어차피 흐릿하니까. 너무 흐릿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저도 전자를 선택할래요. 진짜요? 네, 내 눈으로 순간을 온전히 느낀다는 게 결국 경험이 쌓인다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쵸. 저는 저 자신을 성장시켜주는 거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 순간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면 흐리멍텅하게 살 것 같아요. 미안해요. 흐리멍텅 정민. 근데 정민 아직도 블로그 해요? 근데 요즘 잘 안 올리시던데. 제가 진짜 대학 입학하고 나서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올렸었는데 맞아. 4월 30일을 마지막으로 너무 바빠서 쓸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저도 그래요. 아까 예진 DJ 말 듣고 생각난 건데 그 기억이 제대로 안 남아도 어린 시절의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게 자기는 기억이 남지 않지만 그게 나의 관심사랑 자아 형성에 자아 형성에 정말 큰 역할을 해서 맞아. 진짜 어릴 때 했던 사소한 경험이 점점 쌓여서 약간 어떤 책을 읽어본다거나 어떤 경험을 해보게 된다거나 해서 그게 나중에 뭐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뭐 대학 입학할 때 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릴 때 경험이 엄청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이 글을 진짜 봤었어요. 중요한 거. 아니 왜냐면 저 어렸을 때 모래놀이, 색칠놀이 이런 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엄마가 정말 다채롭게 시켜주셨어요. 좀 과할 정도로.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오감 하다가도 발달에 순간순간 나의 어떤 선택들, 내 어떤 순간순간에 작용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DJ들 의견이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밸런스 게임이 아직 남아있어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시옷지읒으로 만든 두 번째 단어는 소주입니다. 여름 휴가에 갔는데 소주를 꼭 마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상상을 하면서 들어주세요. 네. 혼자 마시는 소주 한 병. 외로워 보이지만 맛은 정말 좋음. vs 여럿이 함께 마시는 소주. 분위기는 정말 좋지만 맛이 너무 없음. 다들 어떤 선택하실 건가요? 저 이거 고민도 안 했어요. 당연히 후자. 진짜요? 네. 왜냐면 저 그 소주를 안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 기억 속의 소주는 항상 여럿이 함께 마시는 소주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소주를 안 좋아하다 보니까 저 맛이 없는데 왜 맨날 아이들은 맥주를 안 마시고 소주를 마시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소주가 맛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여럿이 같이 있으면 웃을 수 있더라고요. 이 막 맛이 없어서 게임을 하면서 먹거나 아니면 그냥 뭐 같이 있으니까 웃으면서 마실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저는 좋았어서 후자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뭐 혼자 소주 한 병을 안 먹어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정민 DJ는요? 저도 고민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골랐어요. 저는 뭐죠? 무조건 전자예요. 왜냐하면 일단 저 혼자 있는 것도 좋고 맛없는 걸 절대 먹기 싫거든요. 그래서 전 무조건 전자예요. 사실 제가 소주를 안 좋아하는 이유도 맛이 없어서인데 사실 맛이 없는 거 빼면 마실 수는 있어요.
맛이 정말 좋대잖아요. 아. 혼자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혼자 맛있는 음료를 마시는 거잖아요. 좋네, 좋네. 그냥 뭐 핸드폰을 하면서 마실 수도 있는 거고 드라마를 보면서 마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후자는 사실 저는 커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커피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여럿이서 함께 재밌게 카페에 카페 갈래요. 나가. 분조카 갈래요. 예전 DJ는요? 저도 맛이 너무 중요해요. 저 다 맛없는 미식가만 걸 제 입에 담고 싶지 않아요. 맛없는 거 돈 주고 절대 먹기 싫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도 혼자 마시는 소주 한 병. 그리고 저는 여러 명이서 이렇게 막 부어라 마셔라 취하자 이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근데 지금 여럿이 함께 마시는 소주 분위기는 좋지만 해서 저는 약간 흠칫. 분위기가 분위기가 왜 이런 좋을까? 그냥 위기. 위기. 저는 그럼 짐 싸서 집에 가고 싶거든요. 보통 시끄럽죠.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항상 저는 술을 잘 안 마시는 편이니까 뭔가 사고가 나면 처리하는 쪽이 저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좀 흠칫. 그래서 저는 맛이 정말 좋은 소주가 좋습니다. 전 술을 안 해서 사이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읽어봤는데 근데 저도 전자예요. 저는 맛있는 걸 너무 좋아해서 미식클럽이었다. 그리고 뭔가 물론 분위기가 좋으면 좋겠죠. 근데 저는 뭔가 원래도 원체 술자리를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냥 회식 자리도 별로 안 좋아하고 나도. 저도요. 뭔가 4명 이상이 떠드는 자리에 1시간 이상 있는 거 너무 버겁고 저는 그게 친한 친구들이면 괜찮아요. 그쵸. 근데 이제 소주가 놓여 있는 자리면 쉽지 않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어도 분조카 같은 조용한 데면 괜찮거든요. 자꾸 그래서 분조카 저는 왜 이렇게 대형 카페를 선호해요. 카페도 비좁은 카페 절대 안 가요. 무조건 테이블 간격이 보장돼 있어야 되고 옆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려서 안 된다고. 건축학과인 줄 알았어. 전문가 같아. 아, 웃겨. 분조카 정말 좋아하시는 거야, 정민 씨. 근데 사실 그래서 분조카가 너무 좁다. 전 그냥 스모 갑니다. 근데 분조카 뜻 한 번만 이야기해 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진짜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이거 방송이잖아. 분위기 좋은 카페가 분조카입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 근데 정말 사람이 물론 친한 사람들 몇 명이서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저 맛이 없는 건 못 참아요. 그 맛이 없는 걸 중요해. 먹는 순간 그렇지. 그 분위기가 깨지면서 야 이거 너무 맛없는데? 근데 계속 마셔야 돼.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도 저는 못 마실 것 같고 음. 저는 그냥 혼자 그리고 외롭지만이 아니라 외로워 보이지만이잖아요. 맞아요. 외롭지 않다는 거죠. 저는 좀 외로워 보이는 거 좀 즐기거든요. 네? 약간 홍대병이라서 약간 그걸, 약간 좀 센치해 보이는 거 좋아해요? 약간 센치해 보이는. 주금이가 센치. 좋지 않나? 약간 그래서 더 전자가 끌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자는 너무 현실적이에요. 소주는 원래 맛이 없으니까. 근데 소주 처음엔 맛있지 않아요? 저는 여기 소주 반대파 모임이 2명이 미안해요. 열렸는데. 웃기다. 근데 저 이거 방송 나가면 엄마가 걱정할 것 같아서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은데 엄마께. 갑자기. 저 친구들이랑 여럿이 놀러 갈 때 소주 2병 이상 마신 적 없습니다. 갑자기 영상 편지를. 친구들이 8명이 있는데도 소주를 2병을 못 마실 정도로 저희 친구들은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점. 네. 어머니께. 네. 이게 한 병이 넘어가는 것부터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8명인데요. 8명이서 8명이래요, 2병? 각 2명이 아니라? 아니. 무슨? 이해했어요. 그럴 수 있죠, 성인인데. 그럼요. 네. 아무튼 이제 마지막 게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옷 지읒으로 만든 마지막 단어는 수줍음입니다. 각자 정말 완벽한 이상형을 발견했다고 상상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딱 고백하려고 마음을 먹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밸런스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줍게 고백했는데 상대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짓고 돌아가기. 네. 두 번째는 수줍게 고백했는데 상대가 나도 좋아해 라고 말하지만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박수치기. DJ 여러분 어서 뛰어난 상상력으로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도 보자마자 고민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전자는 비슷한 상황을 제가 경험해봤거든요. 약간 고백까지는 아니었고
고백까지도 아니었고 그분은 유사 미소를 고백? 짓지도 않았어요. 그럼 무슨 그냥 상황이죠? 말 없이. 비웃음. 아 이거 자세히 말하고 싶진 않아.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후자를 골랐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이상형을 발견한 거잖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네, 제가 정말 완벽한 이상형을 발견을 해서 전자의 상황에 놓였던 건데 그 이후로 아직까지 완벽한 이상형을 찾지 미안한데 못했거든요. 너무 궁금해요. 살면서 처음이자 이거 오프 더 마지막으로 레코드로 한번 일단 우리끼리 끝나고 내. 그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수줍게 저- 고백을 한 거죠. 거의 고백이었죠. 어머. 거의? 나중에 얘기해드릴게요. 어쨌든 이거. 제가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 완벽한 이상을 발견을 하고 전자의 상황에 놓였었는데 음. 뭐 돌아가셨고 이제 뭐 모르는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갔다는 그 정말 그 갈 길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패스트라이 아니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후자를 골랐는데 오. 정말 완벽한 이상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쵸. 그분과 쌍방인 거는 그냥 운명적인 그러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박수 쳤다. 축하해 주는 거잖아요. 음. 그냥 뭐 손가락질 하는 건 아니니까. 음. 저는 뭐 주변 사람들 뭐 알바입니까? 제가 지금 운명적인 상황에 놓였는데 박수 치면 땡큐죠. 과 좋네, 동기들이에요. 어때요? 다 아는 얼굴이야. 근데 진짜 완벽한 이상형이면 저는 괜찮아요. 왜냐면 저는 지금 울지 제발 말고 찾고 말해봐요. 제발 완벽한 맞지. 이상형을 한 번 더 만나고 싶어요.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예진지 제이는요? 근데 사실 저도 똑같아요. 음. 저도 후자가 더 좋아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박수 치는 거? 지금 절 부러워하는 거겠죠? 사실 장난이고 사실 저 관심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안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도 이상형을 만났다면. 그래서 천년의 네. 이상형인데 너무 좋지. 어떻게? 그쵸. 저도 그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완벽한 내 이상형이면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박수?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짓고 돌아간다? 그럼 저는 이 순간 저 사람은 내 이상형이 아니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쵸. 이건 도리가 아니에요. 도리까지? 고백한 사람에 대한 도리가 아니에요. 그쵸. 미소는 왜 지은 건데요? 약간 날 비웃었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진짜 온갖 생각 다 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또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까 그 웃음 비웃음이었어. 동의의 웃음이었어. 이 뭐였어? 웃음 의미? 그니까 내가 의미부여를 또 해야 되잖아. 너무 찐따 싫어. 같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 진짜 쉽지 않네요. 네. 저도 근데 이게 전자의 상황이 전자에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짓고 돌아갈 때에도 그 주변에 사람이 좀 있나요? 아니면 단둘이 있는 건가요? 전자의 상황이 조금 더 구체적이면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전자도 주변 사람들이 있는데 미소만 짓고 돌아간다?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 은별 씨가 고백한 걸 상대만 아는 상황 아닐까요? 저 단둘인 거겠죠? 네, 단둘이에요. 근데 그래도 저도 후자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한 번도 살면서 제 완벽한 이상형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완벽한 이상형을 만나면 그러면은 뭔가 근데 발견했다? 근데 전 내적인 게 더 중요하긴 해서 발견? 어떻게 그걸 캐치했을까?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다 완벽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저는 그렇게 쓴 거였어요. 그냥 오래 알던 사람. 그러면 바로 받을 것 같은데요, 고백을? 바로 그냥 그렇게 했는데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짓고 돌아간다? 헉, 너무 상처일 것 같고 뭔가 후자? 나도 좋아해? 헉, 너무 행복한데요? 완벽한 이상형 발견하면 저는 사실 결혼까지 생각합니다. 진짜 나도. 바로 결혼까지 생각하고 나중에 그 아까 예진 DJ가 말했듯이 산책하면서 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손잡고 걸어가는 상상까지 할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 바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박수? 축하 박수겠죠. 이뤄져서 저는 이미 노년까지 생각을 해놓은 상태일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후자를 고를 것 같습니다. 여진 DJ는 저도 근데 고민 없이 후자를 고르긴 했어요. 왜냐하면 전 전자 같은 사람 이상형이 아니에요. 나 계속 나에게 확신을 안 주고 미소만 짓고 돌아간다? 어장남일 것 뭐야? 같은 느낌? 나만 고민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런 거 너무 싫어가지고
나도 좋아해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저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다 박수 치면 감사 인사까지 돌려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냥 잘 어울리니까 네. 박수 쳐줬겠죠. 나랑 그래, 이상형이 잘 맞아 그래, 보이니까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까지 해줄 수 아니 있어요. 무슨 무도회만 내 고백 멘트가 그렇게 멋있었나? 드라마처럼. 아, 이게 약간 밸런스가 맞으려면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기로 해야겠다. 아. 약간 근데 전 조롱해도 후자예요. 약간 사진 찍어서 올리기 약간 이런 막 페이스북에 뭐 그러게. 만약에 홍대 일출에서 만약에 고백을 했다 하면 홍대 일출 고백녀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싫어. 떠돌아다니는 그렇게 해야 밸런스가 맞아. 근데 저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왜? 완벽한 이상형이니까. 그쵸. 근데 만약에 이게 거절 상황이면 싫었겠지만 이뤄졌으니까 상관이 그럼요. 없을지도. 그냥 결혼하면 돼요. 맞아, 산책하면 돼. 맞아. 할머니 노년까지. 할아버지가 돼서. 네, 오늘의 투성 밸런스 게임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게임은 정말 크게 한번 웃고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네요. 7월은 본격적인 방학이 시작되면서 살짝 여유가 생겼는데요. 근데 또 더운 날씨에 지치기도 너무 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 여름과 어울리는 드라마 한 편씩 추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라디오에서는 우리들의 블루스를 이야기했지만 여름에 감성을 충전할 수 있는 작품이 진짜 많잖아요. 저는 최근에 드라마를 잘 안 보고 영화나 책을 주로 읽어서 최근에 본 드라마가 근 한 달 내에 한 개밖에 없어서 이거밖에 추천을 못할 것 좋아요, 같은데 좋아요. 언내추럴이라고 일본 의학 드라마거든요. 근데 이게 저의 친언니의 절친 분께서 항상 나 이 드라마 최근에 재밌게 봤는데 은별이도 봤대? 라고 하면 저도 그 시기에 마침 그 드라마를 좋아하고 약간 우와. 이런 되게 취향이 본 적은 없는데 취향이 되게 건너 취향이 되게 잘 맞는구나 라고 했던 언니의 친구분이 계신데 그분이 은별이도 언내추럴 봤대? 라고 한 달 전에 언니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물어볼게 했는데 제가 마침 그걸 안 본 거죠. 근데 저는 그 말만 듣고 봐야겠다. 평소에 취향이 그렇게 맞았으면 하고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의학 드라마가 의사, 병원 배경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을 약간, 부검하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약간 오해를 풀어주고 이런 드라마라서 뭔가 산자보다 죽은 자에 초점을 맞춘 드라마가 몇 개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새롭다 하고 봤는데 10부작밖에 안 돼서 후루룩 한 하루 이틀 만에 다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미코토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분의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너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들 한번 여름방학에 짧으니까 보면 좋을 것 좋아요. 같아요. 정말 재밌어요. 보셨군요. 한 3, 4년 전에 본 것 같은데 진짜 재밌고 유명해서 아마 한국에서도 리메이크를 한다고 맞아요. 들었습니다. 여진 DJ는요? 저도 언내추럴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 약간 서늘한 느낌도 가끔 맞아요, 나고 맞아요. 해서 여름에 좋은 것 같고 저도 여름 드라마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봄 드라마랑 달리 이렇게 챙겨보는 게 바로 떠오르지가 않아서 대신 여름에 어울리는 영화를 한 편 가져왔어요. 저는 그 리틀 포레스트라고 그 김태리랑 류준열, 진기주 이렇게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약간 힐링 영화로 유명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4계절이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여름에 막 음식을 해 먹는데 콩국에 오이 갈아서 이렇게 국수로 먹고 약간 그런 장면 그리고 계곡에서 술 까먹고 이런 장면이 먼저 생각이 나서 여름에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들고 왔습니다. 힐링 영화로 엄청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김태리가 그냥 토마토 바로 따서 먹는 장면 진짜 맞아. 좋아해요. 진짜 여름 같은. 저는 우리들의 블루스처럼 감성을 충만할 수 있는 여름, 청춘 이런 드라마를 추천해주고 싶은데 제가 그런 드라마를 잘 안 봐서 조금 여름의 스릴을 느낄 수 있는 드라마를 가져왔습니다. 괴물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엄청 유명하진 않은데
여진구 배우님 아, 나오시는 그 드라마거든요. 핑크색 포스터 있지 않나요? 핑크색 두 글자 괴물 이렇게 적혀 있던 것 같은데? 핑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넘어갈게요. 이것도 범죄 드라마거든요. 근데 은근 되게 무섭고 오. 진짜 재밌어서 이거 하루 이틀 만에 다 몰아봤던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정민 DJ랑 다르게 여름, 청춘 이 드라마 여름이었다. 그해 우리는 추천하고 싶어요. 이 드라마가 색감이 너무 예뻐요. 맞아요. 꼭 여름 계절만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그 색감 자체가 계속 여름, 푸르른 여름 이런 느낌을 가져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또 교복 입은 장면들도 너무 예쁘죠. 너무 신선하고 예쁘고 또 김다미 배우님이랑 최우식 배우님이 연기를 너무 잘하시니까 맞아요. 재밌게 봤던, 가볍게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 하나라서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네, 재밌어 보이는 작품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DJ들이 추천해준 내 드라마를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드라마 추천이 이렇게 다양하니까 청취자 여러분도 각자 여름 감성에 맞는 작품을 골라서 시원한 방 안에서 편안하게 정주행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 청춘왕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더 재밌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